자, 다음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그래서 보도 내용과 당연히 연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야? 피해를 입어야 돼요. 다음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자, 일단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법적으로 이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일성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잖아.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공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어. 다시 만약에 있잖아. 범준이가 어떠한 시간에 예를 들어 11시에 어떠한 공간에 학교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모욕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 범준이가 사실은 어떠한 시간 11시가 아니라 12시였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일단은 동일하지 않죠. 그럼 얘는 뭐야? 입증할 수 있죠.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죠. 다음 만약에 있잖아 11시인데 공간이 학교가 아니라 아파트 앞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뭐야? 동일성이 아니죠. 그럼 얘도 증거로 확인할 수 있죠. 다음 행위가 어떠한 애를 때렸어. 그런데 모욕은 하지 않았어. 그럼 이랬을 경우는 동일하지 않죠. 또는 얘가 때리지도 않고 구경하고 있었어. 그쵸? 다르죠. 이런 것들이 뭐야?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걸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뭐야? 얘가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그러니까 논평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장인데요. 범준이는 사실 바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장이에요. 얘는 있잖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논평, 주장, 광고 이런 것들은 그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한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알았어요. 범준이가 어떠한 뉴스 보도에서 사실 범준이가 학교 앞에서 11시에 학생을 때렸다라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알게 됐어. 그 알게 된 사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신청을 해야 돼요. 다음 그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론 보도가 KBS에서 있잖아. 땡땡땡 김범준이 1월 1일 여기 권성구 옆에 있는 도서관이 뭐냐? 평생 평교에서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어요. 라는 보도가 3월 1일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3월 1일에 있었으면은 얘는 이 2에 의해서 8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6개월이 지나면 9월 1일이 됐어요. 그럼 청구 못해요. 다음, 만약에 범죄의 이런 사실이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똥만 두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5월 1일 날 알았어. 왜? 범죄는 뉴스를 안 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야 뉴스에 네가 나왔던데? 그걸 언제 알았어? 5월 1일 날 알았어. 그러면 청구 요건 1에 의해서 원래는 뭐야? 7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8월 1일엔 청구 못해요. 왜? 안날로부터 3개월까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범준이가 8월 1일 날 알았어. 그러면 3개월 이내 하면 안 돼요. 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니까. 그러면 얘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뭐야? 8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 왜? 6개월이 넘으면 안 되니까. 내 말 이해되죠? 자, 다음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은 뭐야? 글로써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말로 하면 안 돼. 내가 언론 보도 청구권을 할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글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 언론사가 그 청구를 수용했다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물을 방송하거나 실어야 된다. 원보도와 동일한 체련,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이걸 SBS에서 얘네가 허위로 올렸는데 이거를 정정 보도를 했어. 근데 그걸 KBS에서 하면 안 되죠. 다음, 동일 지면, 뭐 신문이면 만약에 신문, 야 너네 있잖아. 신문에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제일 첫 페이지에 만약에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게 허위였어. 그러면은 정정 보도도 뭐야? 제일 첫 페이지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방송도 만약에 있잖아. 야 너네 생각을 해봐. 만약에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상 제일 먼저 아니니? 뉴스 앵커가 딱 나오자마자 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야? 그치? 근데 첫 번째 뉴스에서 허위 보도를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할 때도 그 첫 번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미래 대통령 후보자인 김범준 위원이 대통령 후보자가 오늘 평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은 그런 적이 없어. 피해자야. 근데 그 다음에 정정 보도할 때 김범준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채널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1문단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대등한 방어수단이라는 거예요. 신속하고 대등하게 라고 나왔죠. 1문단에. 여기서 대등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가 누군지 피해를 입은 자, 다음에 대상, 그리고 청구 기한 방법. 대상은 아까 전에 뭐야? 대표자였고요. 그리고 청구 기한 쭉 얘기했고요. 그리고 방법 얘기했고요. 자, 다음.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은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이 기간을 내가 놓쳤어요. 그러면 영원히 나는 몰카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뭐야? 언론중재법으로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구제 방법이 뭐야? 민법 764조라는 거예요. 764조 이름이 있어요. 제목은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법상,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은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이래요. 우와! 아까 전에 몇 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었죠. 그치? 다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래요. 그러면은 뭐야? 아까 전에는 몇 개월이었죠? 6개월이었어요. 엄청 길죠? 근데 10년이 지나면은 불가하다. 훨씬 길어요. 좋네? 그럼 이걸로 하지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또 게다가 볼게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아까 대표자한테만 하는 거였죠?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민법상 이거는 뭐야?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대표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간 기자, 편집자한테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네요. 아까 전에는 자 언론중재법에서는 대표자한테 청구하지만 그런데 민법에서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기자, 편집자한테도 가능하다. 그런데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과 달리 뭘 봐야 되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것. 자,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다음, 법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정정보도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래의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이거 가짜예요? 실제 사건과 달라요만 입증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민법상 이 규정에서는 있잖아. 이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부러 나를 대통령직에서 낙마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는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거예요까지 다 입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런데 만약에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근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새끼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술, 이 기술을 있잖아, 다른 나라에 빼돌렸어. 산업 스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취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얼굴도 까고 막 이 사람 사는 곳까지 까고 그래 다 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나의 삶을 해쳤다. 난 이것 때문에 지금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이거 명예훼손이다. 라고 막 따지면서 이거 정정보도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는 이건 너 위법이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공공을 위한 보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정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성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입증 책임이 굉장히 복잡해요. 고의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야? 위법함까지 입증해야 돼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다문단은 민법 764조와 그리고 얘네들의 청구권의 성립 요건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차이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은 의예요.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의의를 얘기하고 끝마침했습니다. 오케이.